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선반영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틀 전에 저는 FOMC 이전에 달러를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벌어질 거는 11월에 다 선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원달러 환율이 나빠지진 않는 거 아니냐고. 네, 당연히 저도 선반영의 개념을 모르진 않습니다. 전 투자에 100% 선반영 이라는 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악재에 관해서는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지금의 환율이 현재 한국 내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까지 전부 선반영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조만간 다시 튀어오를 확률이 여전히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뭔가 확실한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기보단 CPI 발표와 FOMC를 앞두고 그냥 약간 눈치를 보면서 CPI 수치도 적당히 잘 나오겠지 하면서 상승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래량을 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상승은 우리가 그렇게 의미 있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페드워치인데요. 페드워치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번 12월에 0.5를 올리고 2월에도 0.5, 그러니까 빅스텝을 연속 2번 진행할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5%대까지의 금리 인상은 빠르게 확 해놓고 그리고 그걸 쭉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드워치 상으로는 고금리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죠. 네, 그리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FOMC 때 결국 계속 걱정하는 게 파월의 입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 역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결국 뭐에 대한 선반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냐면요, 파월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보면 결국 연준 의원들과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등락폭이 심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FOMC도 금리는 어차피 0.5 올린다고 보고 결국 이어진 발언에서 파월이 비둘기로 나오냐 매로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차라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FOMC 이전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타는 게 아닌 하락을 하거나 보합 수준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파월이 FOMC 이후 발언했던 것들을 보면요, FOMC 기준으로 그 전까지 주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 경우엔 예외 없이 강한 말을 내뱉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말을 좀 강하게 할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FOMC는 아니었지만 브루킹스 강연에서 입 잠깐 잘못 놀렸다가 시장이 말도 안 되게 크게 반응해버린 모습을 똑똑히 봤거든요. 물론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이 파월의 입에 의해서 그렇게 억지로 올랐던 주가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해서 상승분을 전부 다 다시 반납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번 FOMC 전날 발표되는 CPI가 예상치보다 기적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파월의 발언 역시 셀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결국 파월의 현재 목표는 주가를 계속 횡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일 테니까요. 그리고 FOMC보다 먼저 발표될 CPI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요, 지난번에 CPI 수치가 정말 잘 나와주면서 시장을 폭등시켰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그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월에 비해서 0.1 떨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럴 경우 그래도 전월보다는 떨어졌으니까 하락하고 있는 시그널로 봐야 하지 않을까 라면서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치도 낮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데요. 물론 유가라던가 여러가지 선행 지표들을 봤을 때 수치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긴 하겠지만 과연 지난번과 같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선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작년 11월이 어떻게 보면 증시 고점의 끝물이었잖아요. 물가도 이때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러우 전쟁 위기설도 돌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나 유가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천연가스나 유가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작년 11월과 비교해선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아지긴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우선 오늘 밤 나올 CPI 수치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멋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손도맨님 코카콜라 멤버십에서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더 다양하게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